그런데 어떤 걸 좀 걱정이 되냐면 지금 상당히 급등한 상태에서 상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보증권의 이제 지점장님이셨고, 지금 네. 현재는 교보증권 영업부 부장님이신데, 네. 소개 보니까 네. 주식시장의 최일선에서 트레이더로 살아온 증권업계 산 증인, 시스템 트레이딩인 MP 플러스와 지능의 HTS를 개발하셨다고. 이렇게 나온 것은요. 네. 소개를 이렇게 들은 거 부끄럽네요.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르증권에 젊었을 때 네.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IF 외환위기를 곧바로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올라오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야,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걸 하면 될 것 같다. 또 주식을 교육하고 책도 내고 방송 같은 거 차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 네. 2000년도에 아. 한국경제TV 개국할 때 네. 그때 우리도 방송국을 같이 차리고 막 했었어요. 아, 그때부터. 예. 지금 유튜브 세상을 예. 20년 먼저. 예. 그랬는데 그때는 네. 인식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인식 자체가 안 됐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젊었고 저랑 네. 또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둘이가 너무 젊었고 네. 그래서 어려워졌죠. 아. 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더로 살아왔다라고 이제 저를 이제 알고 있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맞고 네. 98년도에 비로소 연속 재매매 온라인 거래가 됐어요. 네. 그전에는 장내 3일 결제 주문지 써가지고 주문받고요. 온라인 거래는 98년 가을서부터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단기 거래,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개념도 없었으니까 도서관 가서 미국에 있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 네. 트레이더 책들을 막 보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당시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3주에 300만 원 받고 당시 2000년도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전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은 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네. 증권 업계에서는 제가 데이 트레이딩 1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 있었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살아왔기 네. 때문에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싶었고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고 앞으로 제가 증권 업계에서 나가기 전에 네. 꼭 하고 싶은 게 알고리즘 자동 매매를 완성시키고 싶거든요. 돈만 넣으면 돈 넣어놓고 나중에 수급만 하는 거. 편하죠, 편하죠. 예,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의 검색 시기에서 종목들이 나오는 네. 추천 종목들, 우리가 관심 종목들이 나오는 그 정도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각 증권사의 HTS에 10시 이전에 매매, 2시 네. 이후에 매매, 뭐 장중 시가 돌파 매매, 장중 저가 뭐 이런 것들 써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그게 다 제가 하는 겁니다. 이름도 안 바꾸고 다 그대로 베껴서 각 증권사에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2000년대 그렇게 했어. 이제는 지금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추억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워낙 고도화됐고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네. 예전에는 그냥 아주 초창기에 그런 일들을 했었다. 이 정도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부장님이 저서로 이제 조금 유명한 책이 시분할 데이 트레이딩.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내신 책은 네.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저서를 보면서 약간 조금 좀 애매했던 게 네. 아니 이분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가? 네네. 뭔가 주식 투자 기본이라고 하니까 예. 같이 투자를 할 분 같기도 예, 하고.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책의 변천을 보면은 네. 제가 10권 책을 냈는데요. 네. 이번에 11권째 책이 나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초단기 매매,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네. 뭐 기술적 분석 위주의 책들이 거의 대주류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매매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객들의 자금이 커지고 제가 운영하는 자금도 커지고 제 매매도 크니까 큰 자금 가지고 여러 고객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개의 계좌 정도를 가지고 아주 또 큰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종목이 오늘 뭐 그냥 제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하루에 10,000원짜리인데 거래라는 게 5만 주뿐이 없어요. 그런 종목은 10,000주 사면 안 돼요. 5,000주 사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이
한 100억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만 갖고 해야 돼요. 못하죠, 못하죠. 예, 조그만 주식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내가 내 금액에 따라서 매매하는 종목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튼 초창기에는 작은 돈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기초 분석 위주로 매매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50억으로 오신 분도 있고 10억으로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뭐 5억으로 오신 분도 있고 네. 이제 투자 금액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또 고객 돈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점점 데이 트레이딩에서 점차로 스윙이 되고 점차로 가치 투자가 되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매매 스타일도 변화가 네.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과 매매 타이밍하고 이런 것들 이제 서로 가미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차에 네. 최근에는 이제 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가치 투자 위주로 많이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치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들고 오래 버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데이 트레이딩이 훨씬 네. 그 고난이도의 실력이 네. 필요하고 네. 이거 정말 재능 있는 사람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단기 거래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왜요? 왜 쉽냐면요. 삼성전자에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주가를 맞추는 거 하고요. 1번. 네. 2번, 내일의 주가 맞추는 거 하고. 네. 3번, 일주일 후에 주가 맞추는 거 하고. 네. 4번, 6개월 후에 주가 맞추는 거 하고. 어떤 게 제일 쉽습니까? 오늘? 오늘 1번이잖아요. 네.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수수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거래하니까. 요즘에 수수료 무료도 많고요. 네. 낮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고요. 예전보다는요. 근데 수수료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높은 거지 수수료가 높은 건 아닌데요. 세금이 우리 세금 낮춰줘야 돼요, 정말. 0.3% 정도 지금 맞잖아요. 네. 그러면 1억당 30만 원 매도할 때 3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네. 그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ETF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람들이요. 이제 수수료 자체 만약에 0.1이라고 쳐도 0.1, 0.1, 0.3 그러면은 합쳐서 50만 원이잖아요. 1억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5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만 또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거래를 좀 많이 예전에 했었고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이 책은 작년에 왜 이런 걸 했었냐면요. 그 직전에 제가 기본적 분석책을 썼었고 기초 분석책을 이제 합쳐서 쓴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1년에 4번 정도는 전국 순회로 강연회를 하거든요. 강연회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리를 해 놓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주식 시장 내부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내부의 메커니즘. 예. 주식시장 내부에 네.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메커니즘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경우에 공매도, 이거 지금 제가 예전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매도 시행되면서 네. 시비 발행을 하잖아요. 네. 시비 발행하면은 뭐, 리픽싱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만 원인데, 전환 가격이 어떤 데는 막 5천 원, 6천 원대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만 원이면 얘네들은 2만 원에 그냥 공매도 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나는 전환될 물량이 6천 원이니까. 그럼 14,000원의 수익이 그냥 무위험 아비트라지 거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식이 이거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애널리스트 좋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네. 왜 빠지는 거야?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CB, BW, 유상증자,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네. 뭐 또는 파생상품과 연관된 거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작년에 써서 올 1월에 나왔던 그런 책입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저도 그 이유는 알자.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들 딱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예. 부장님은 예. 가치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전 지금 고액돈을 데이 트레이딩 못 하니까요. 네. 제가 혼자 제 돈으로 이제 증권업계 나가서 지금은 못 합니다. 증권사 직원은 금액도 한정돼 있고 매매를 3번뿐이 못 해요, 한 달에. 네. 사고 매매 회전율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의 매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증권회사에서 나간다면 저는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지만 예. 고객 돈 그리고 예. 회사에서 있을 때는 이제 가치 예. 투자를 주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좀 주식 시장 예. 그 부장님 보시는 좀
상황이 좀 궁금한데 현재 주식시장의 점검 및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네. 주식의 나름 전문가라고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들 네.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고 좋은 시장에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되게 욕먹고 또 나쁜 상태에서 또 계속 또 계속 나쁘거나 뭐 또는 여기 사야 돼 그런데 더 빠지면 이런 욕먹고 그래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네. 자기의 주장을 딱 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틀리면 안 된다.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독자적으로 혼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틀리더라도 남들 다 같이 틀렸으면 틀리면 그냥 묻어가는데 나 혼자 틀리면은 정말 진짜 욕먹는 거거든요. 그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간혹 있죠. 꼭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스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춤 스타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지표들 굉장히 좋고, 미국의 지금 2분기 GDP 성장이 13%까지도 보고, 굉장히 실적들도 좋고, 네. 지표들도 좋고. 그랬던 것은 지난번에 이제 작년부터 돈을 많이 풀었지만, 올해 1월에는 뭐 각 개인 전 국민한테 미국은 지금 네. 돈을 좀 풀어준 상태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돈을 풀어준 상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있은 그 직후에는 그 돈을 풀었던 게 은행 금융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돈을 푼 거는 직접적으로 기업하고 개인들한테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회복의 전망을 보면은 네. 그것에 연동하면서 또는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어떤 걸 좀 걱정이 되냐면 네. 지금 상당히 급등한 상태에서 상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초기야.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이제 2차 상승이야.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요. 뭐 저 미국의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나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이제 위험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근데 모두 다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팔고 그만두자?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종목들이 좋으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정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올라가면 네.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느 고점을 찍고 막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 네. 여러분들의 자금들이 이게 또 금방 빠져나가고 이런 자금들이 아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롱텀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심각하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빠진 걸 경착륙이라고 그러고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에 있다가 조금 물리고 그랬다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건 연착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현재 단기에서 중기 올해 정도까지는 윗방향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연착륙이 최선인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장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버블의 지금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것 같네요. 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네. 주식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네네. 욕먹거든요. 그래서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이 그 말인데 고평가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왔다라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했다 이런 건 다 공감하실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가기도 예. 안에 있기도 다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빠져나갔다가는 예. 더 오르면 예. 나만 이제 벼락 거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들어가 있다가 예. 폭락하면 예. 이제 크게 마이너스 나는 거니까. 예. 도대체 그럼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매를 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죠. 대세 네, 상승. 대세 상승일 때 매매를 하면은 수익률을 잘 까먹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진득하게 들고 있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제 증권사 직원들한테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증권사 직원들은요 매일매일 각자의 영업 실적이 1위부터 이렇게 개수돼서 나와요. 아, 진짜. 개수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노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일단 1등부터 앞서 순서가 나와요. 그날 매매하면 수수료가 떨어지는 숫자, 영화 보셨죠? 영화 닥치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숫자가 리스팅 되거든요. 네. 이게 보면요.
시장이 좋아서 막 올라갈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좋아요. 직원들의 숫자가. 그렇죠. 시장이 떨어지거나 흔들리면 숫자가 안 좋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많이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예,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하거든요.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냅둬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작년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는 그냥 들고 있어도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롱텀으로 들고 수익 나. 이 말이 맞았습니다.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예, 그게 맞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 주식들을 관리를 좀 해가면서 가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막 급등하거든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막 빠지고 또 네. 이쪽에서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그 폭이 예전에는 50% 100% 수익 냈다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5% 10%는 아니고요. 한 20%에서 30% 사이가 나면은 끊어주고 또 다른 쪽을 쳐다보고 끊어주고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률도 낼 수 있겠지만 뭘 할 수 있겠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들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이만큼 벌었다가 원위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관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끊어낼 것들은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기본 원칙으로 가는 거죠. 제가 네. 뭐 트레이더로 살았다, 그리고 데이 네. 트레이딩을 일제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네. 아무거나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먼저 주식이 선정되어 있고 그 선정된 주식 안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선정된 주식은 뭡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가치, 펀더멘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패션.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작년까지 내리 12년 동안 오른 게 성장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빵주라는 말이 생겼고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올해는 이제 경기 민감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철강화학, 조선, 그쵸. 뭐 정유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쵸.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패션에 맞게 내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네. 그 패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성장주가 오르고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 시기가 한 몇 개월 지났어요, 사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실적 대비 많이 올라온 게 많아요. 그래서 얘들도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양쪽 다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가 오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소비주가 오릅니다. 백화점, 편의점, 그렇죠. 섬유, 의복 이런 게 그동안에 멈춰 있다가 얘네들이 올라요. 이렇게 음식료나 이런 게 오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양쪽 다 지금 부담스러워 하는 거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섹터가 어디냐 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작업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그럼 많지 않습니까? 뭐 음료에 롯데시선 같은 것도 있고 네. 농구심 같은 거 있고 오뚜기도 있을 수 있고 대상도 라면도 있고.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CJ 제작도 있고 요즘에 이제 CJ 제작이 뭐 움직이던데 보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 걔네들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죠. 걔들이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실적에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론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만약에 500억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500억이면 5 곱하기 4, 4분기면 2천억이잖아요. 2,000억. 그래서 10배, PER 10배면 네. 시가총액이 2조지 2조. 않습니까? 2조. 네. 근데 2조보다 월도하게 높게 4조야 지금. 네. 어떤 거는 1조 5천억이야. 이러면 당연히 1조 5천억의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을 나는 거래를 해야겠죠. 네. 얘네들은 올랐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500억분이 안 났는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4조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성장주들은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단기에 올라오면은 네. 팔아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겠죠.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